자, 오늘은 좀 고급 과정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영상을 앞쪽부터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안을 한다라는 거, 모금을 한다고 할 때는 크게 제안 영역에서 봤을 때 세 가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우리 사업, 우리 단체를 충실히 설명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제안의 대상자, 잠재 기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들의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것, 즉 기부자 관점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설득이라고 제가 이름을 굳이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협상, 세 번째 내용이에요. 협상은 설득의 하나이기는 한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협상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뭐 이런 데서 실제 제안을 하러 갔는데 기업, 특히 기업이죠. 기업이나 물론 뭐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좀 들어주기 참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를 되게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 효과를 원해서 이것도 한번 해달라, 저것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둬가지고 내 외부적으로 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걸 안 들어주자니 기부금을 못 받아내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급 과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관계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계라는 것은요,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만나서 기분 좋으면 되는 거죠. 우호적 상황에서. 근데 모금을 기반으로 하거나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에서 정말로 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획득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관계,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저는 관계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제가 고급 과정이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이야기 해요. 뭐 아쉽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저는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쉬워서 해야 된다고 봐요. 즉 우리들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수혜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모금이라는 것은, 또는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모금을 하는 거지, 내 자존심 세우거나 내 자존심 내가 월급 더 받으려고 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자존심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대로 그것들을 노력해가지고 그들의 내용에 맞춰줄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정신, 고객 서비스 정신 같은 것들도 역시나 비영리 쪽에서도 필요하다. 우리들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한다는 내용 때문에 우리들은 소중한 일, 가치로운 일,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들은 돈만 버는 사람으로 치부해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너무 무시하거나 심한 경우 좀 비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내용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기업하고의 올바른 관계 설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고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그리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협상, 즉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안을 할 때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거죠. 앞 시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안 콘셉트라는 것은 제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당신들이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해주면 내가 기부하겠다라는 이유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 가치 창출도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같지만 약간 다른 게 이런 거죠. 당신들이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이걸 해준다면 내가
기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줄 수 있으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뭐 몇 년 됐어요. 페이스북에 재밌는 이 우스갯소리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이런 거죠. 아빠가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빈둥거리지 말고 내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 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봉건 시대도 아닌데 이런 시대에 아빠가 정해주는 여자가 어떻게 결혼해요? 라고 볼멘소리 하니까 아빠가 야, 그 여자가 빌 게이츠 딸인데도 너 싫냐? 그랬더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거죠. 너무 우스갯소리예요. 또 진지하게 너무 듣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당신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 좀 시킵시다. 라고 했더니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자 하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 누군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러죠. 내 아들이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월드뱅크 사장이다. 월드뱅크라는 데의 CEO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 게이츠 입장에서 또 그 나이에 그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대단한 사람 같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농담이에요. 또 너무 다큐멘터리로 받지 마시고. 세 번째는 그 아빠가 월드뱅크를 찾아갑니다. 거기 회장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CEO로 임명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 회장이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 당신 아들이 누군지 알고 CEO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이 빌 게이츠 사위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아빠의 손에는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빠는 기가 막히게 가치를 창출해서 연계한다고 하죠. 엮은 겁니다. 빌 게이츠는 원하는 게 있고 또 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월드뱅크 회장도 줄 수 있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엮어만 줬어요. 가치 창출, 제가 고급 과정이라고 하는 제한 과정에서의 가치 창출의 핵심은요. 우리가 기부자를 흔들 수 있는, 기부자가 우리한테 기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준비할 것. 근데 이 카드가 나한테 있는 카드도 중요하지만 나는 안 가졌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기꾼 같은 이 아빠의 이야기가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빌 게이츠 딸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비영리단체에 있을 때 한 대형마트에 재고품이 9억 원어치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우리들은 기부받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환산한 다음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서를 썼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 거니까 대형 바자회를 하나 크게 열자. 그 바자회는 그냥 말 그대로 바자회가 아니고 환경 엑스포 같이 열자. 왜 그랬냐면 그냥 바자회는 재미없으니까 환경 엑스포라고 해서 환경단체들도 부르고 정말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막 이렇게 좀 구성하는 내용으로 제가 그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그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획은 좋다. 그리고 우리한테 기증품도 있다. 근데 좀 어려울 것 같다.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봤죠. 기획이 나쁜 거냐? 아니다. 돈은 없냐? 돈이 있다. 근데 뭘 원하냐? 왜 안 된다고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실장직을 맡고 있을 때는 실장님, 저희 부서가 홍보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홍보팀인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재고품만 9억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 운영비까지 하면 운영비 제가 1억 5천을 좀 따로 달라고 했거든요. 거의 10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렇게 기부하는데
솔직히 홍보 효과 측면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뭐 보도자료 뭐 나와봤자 그렇게 뭐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서 이제 더 이야기해봤자 별 의미는 없죠. 그래서 나오면서 만약에 내가 10억 원이 넘는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오면 하겠냐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대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사실은 이 과정이 한 몇 달 걸린, 한 두세 달 걸린 과정인데 제가 축소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살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방송국하고 좀 엮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홍보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건 방송국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국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보를 탐색하는 와중에 그때 당시 SBS가요. SBS가 그때 민영방송 재허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허가 뭐라고 하죠 거기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데 재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 내용에 공익방송을 많이 했느냐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거다 해가지고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는 그 대형 엑스포, 그 환경 엑스포 같은 것을 한 1시간짜리 특집 방송으로 만들어 달라. 라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공익방송으로. 거기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눔에 대한 이야기 막 섞어가지고 하나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기획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 SBS 사장님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뵙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오케이를 하셨어요. 사장님께서는. 근데 정작 담당 PD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몸이 달아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그 목동에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니 사장님까지 오케이한 내용을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야기 하나 해도 되나 하면서 이야기 하시는 게 자기가 타 방송국에서 있다가 이제 신생 방송국 SBS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PD님이신데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 기존에 있던 방송국하고 달리 여기는 민영방송국이라서 그런지 PD 인사고과 평가가 굉장히 다르더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여기는 PD가 방송만 잘 만들고 시청률만 잘 나오면 승진하는 게 아니고 제작비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게 인사고과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 무료로 우리가 해주는 개념이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제작비를 못 받으니까 이걸 해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강짜를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뭐 얼마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비용이 거의 한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아니 1억 2천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마트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하십시다. 그렇게 저희가 제작비 드릴게요. 다만 광고를 한 20편 직접 만들어 가지고 송출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다가 그 후원 마트 이름을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PPL이라고 하죠. PPL을 몇 회 이상 해 주십시오. 자막에다가 뭐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방송 생방송이었으니까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이 그 생방송에 그 마트 대표님 사장님 인터뷰를 짜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빼놓고는 이 PD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제작비를 확보한 PD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부기관 장관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후원도 해주시고 장관님을 그 행사에 좀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한 군데에서는 제가 까였습니다. 제가 거부당했고 한 군데 했다 했더니 처음에는 그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이거 SBS 방송에 나오고 저희가 인터뷰 할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시겠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굉장히 빨리 나오셔서 그 마트 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정말 마트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왜 보건복지부 장관을 나오라고 했느냐 보니까 그 대형마트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그 사장님 개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좀 오해했어요. 정치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유명 인사들이 와서 교류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장관을 부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패션쇼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건 또 한 여자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원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것도 끌어오고 또 하나가 모델협회에 가가지고 모델들 아무래도 이제 모델들이 서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델협회에 가가지고 모델들한테 사회공헌 차원에서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SBS에 노출된다고 하니까 그들도 나쁜 장사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또 모셔오고 이렇게 전부 다 엮었습니다. 엮어가지고 그걸 그 엮은 내용을 전부 다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인지를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물론 10억이 훨씬 넘었죠. 이걸 가지고 그 마트 홍보 담당자한테 갔더니 거기 상무님이 바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자고. 그리고 실제 그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40분짜리 특집 방송으로 진행됐고요. 거기에서 사장님 장관 오셨지, 인터뷰했지, 그 다음에 뭐 PPL은 약간 과할 정도로 됐지. 엄청 진짜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상무님이 제 한참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김 실장 우리가 또 이만큼 모아낼 테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들한테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도리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4번까지 그 단체에서 4번까지 했어요. 이 하나 내용으로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그 빌 게이츠 그 사례에서 나온 그 아빠하고 저하고 뭐가 다른가요? 기업이 원하는 내용, 홍보 효과, 우리들이 직접 그걸 해줄 수 있는 역량은 우리 없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주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카드를 만든 거죠. 쓸 수 있는 카드들을. 그리고 그걸 하나씩 패를 만들어서 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 감이 있는 사람들을 또 제가 만납니다. 이 정도로 크게 벌리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주 작은 제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엮어가지고 그걸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현장 모금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금의 고수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협상력까지 갖출 때를 저는 고수라고 부릅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사실은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는 했지만 이렇게 크게 성공시킨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를 때도 그때 그 관점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일도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런 개념을 한번 성공시켜 보시고 또는 성공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유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손들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이렇게 엮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면 정말 저는 희열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안을 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희열. 와, 막 정말 로또 맞아도 그 정도 로또 맞은 개념이죠. 로또 맞은 느낌을 제가 그때 물론 제 돈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우리 사업을 잘 설명할 것. 두 번째는 기부자 관점에서 설득을 하려면 제안의 콘셉트를 잘 찾아내고 그 내용을 잘 이야기할 것. 세 번째는 그들이 원하는 게 우리한테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치 연계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이용해 볼 것. 이 정도 하면 감히 자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모금은 다 해내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보십시오. 화이팅!